어머니 곰내 두 번째 이야기. 곰내의 남편 안서방은 그 해에 추수를 팔러 읍으로 들어갔다. 금년도 풍년이 들었거니와 금년은 금년 소득을 취해 팔기로 방침을 세웠다. 곰내가 서둘러 주선하여 밭도 좀 더 얻어붙여서 소득도 전보다 훨씬 나았거니와 고가도 여기와 고을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여기 소득을 전부 고을 갖다가 팔아서 작년에 남은 것까지 합쳐서 자그마한 것이나마 제 땅을 좀 마련하고 단경기까지는 새끼와 가만이며 누에를 져서 연명을 하면 새해에는 제 땅의 소득도 얼마는 될 것이다. 농사 지은 것을 전부 팔고 다른 방도로 연명을 하자면 한동안은 곤란은 하겠지만 그 한동안만 지나면 그 뒤는 훨씬 셈이 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몇 해만 꿀꺽 참고 지내면 몇 해 뒤에는 지주의 자세에 받지 않고도 제 것만 가지고도 빈약한 살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자식도 자라면 자장농과 소장농의 두 가지로 노력만 하면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곰내는 남편에게 자기네 몫의 전부를 맡겨서 고을로 보낸 것이었다. 곰내의 꿈은 즐거웠다. 남편이 고을에 갖고 간 곡식을 마음으로 계산해보고 이 즈음 이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땅의 값을 비교해보고 혼자서 웃고 하였다. 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애였다. 우리 이제 밭 산단다. 이 다음에 너 크면 다 넣어줄 거야. 도티? 네 밭에서 네가 농사하고 네가 주수하고 어서 커라. 아이고 내 새끼야. 애를 부단고 쫄래쫄래 춤을 추며 방안을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팔려고 내놓았다는 밭도 애를 업고 그 근처를 아닌 듯이 누차 배회하였다. 여기서 고을까지가 120리, 이틀 길이었다. 이틀 가고 하루 쉬고 이틀 돌아오노라면 합해서 닷새가 걸릴 것이었다. 어떻게 하여 하루 지체되면 엿새가 걸릴지도 모를 것이었다. 처음에 이틀, 사흘, 나흘은 몹시 초조하게 지냈다. 아직 기한이 아니니 돌아올 바는 아니지만 마음은 한량없이 초조하였다. 혹은 그 사람도 마음이 급하여 다른 박질 쳐가서 하루에 득달하고 천행 그 밤으로 흥정이 되고 이튿날 새벽에 그곳에서 떠나 당일로 돌아오면 이틀이면 될 것이다. 가능성 없는 이런 몽상까지도 품어보았다. 쓸데없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돌아오는 길쪽을 20여리를 찬바람을 안고 갓난애를 업고 마주 나가서 한나절을 기다려보기도 하였다. 동전 한 푼이 새로운 그는 졸졸 굶으면서 끊어지는 듯이 아픈 등허리를 두드려가면서 한나절을 기다렸다. 돌아올 때는 그 헛되이 보낸 하루를 단 몇 발이라도 새끼를 꼬았던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하였지만 이튿날 하루를 쉬고 쉰데야 역시 집에서 일을 하였지만 또 그 이튿날은 또 나가보았다. 빨리 오면 이날쯤은 올 듯도 싶었다. 그날도 역시 헛걸음이었다. 또 그 이튿날은 장수로 따지자면 당연히 올 날이라 곰내는 물론 또 나갔다. 시장에서 돌아올 남편을 위하여 엿을 반근이나 사가지고 이른 새벽에 나갔다. 사람 기다리기 같이 어려운 노릇은 없었다. 그 사이 며칠은 안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진심으로 기다렸다. 이날은 당연히 올 날이므로 더 가슴 답답히 기다렸다. 얘 아버지가 오늘 온다우.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다가 곰내의 앞에서 동이를 다시 바로이는 여인에게 곰내는 밑도 끝도 없이 말을 붙였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인 채로 곁눈으로 의아한 듯이 곰내를 보면서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 근처 어디 우물이 있는 모양으로 물동이인 여인들이 연락부절로 그의 앞을 오고 간다. 그 매 사람에게 향하여 곰내는 제 남편이 오늘 돌아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 야속한 해는 중천에서 서쪽으로 차차 기울었다. 기울면서 차차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등에 갓난애는 추운지 악을 쓰면서 울어댄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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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용타? 아바진 지금 말고개 좀 아깝다. 아바지 오면 사탕도 주고 외떡도 주고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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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용타? 연하여 등에 아이를 들추며 달래며 왔다 갔다 하였다. 울고 울던 끝에 갓난애는 기진하였는지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때는 어린애 대신으로 곰내가 통곡하고 싶었다. 아무리 짧은 해라 하지만 그 해도 벌써 산허리의 절반이 넘었다. 어린애를 업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몸집은 혹은 동편으로 혹은 서편으로 일정하지 않았지만 눈만은 잠시도 북편 쪽 대로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오려면 반드시 그 길로 해서야 온다. 지름길도 없다. 곁길도 없다. 가장 가까운 단 한 가닥의 길이다. 그 길에서 한때도 헛눈을 판 일이 없거늘 남편은 아직 오지 않는다. 10번만 더 갔다 오고 우물에서 가게까지 한 20여 집 거리 되는 곳을 몇백 번 왕복하였는지 모른다. 이짐껏 안 온 사람이면 오늘로는 올 가망이 없다. 집으로 돌아갈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돌아가려니 그래도 마음이 남아서 10번을 더 우물까지 왕복하기로 하였다. 더 가dim 10번만 더. 10번을 더 왕복하였다. 그러고도 아무 결과도 못 얻은 그는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얼굴을 감추고 인젠 할 일 없이 제 집으로 발을 떼었다. 남편은 이튿날도 안 돌아왔다. 또 그 이튿날도 안 돌아왔다. 나흘 만에야 돌아왔다. 동저구리 바람으로 옷걸음이 통 뜯기고 흙투성이가 되고 참담한 꼴이었다. 아이고머니 이게 웬일이요? 오다가 아차고개에서 불한당을 만나서 그래 몸이나 상한 데 없어? 몸은 안 상했다만 돈은 동전한 입 없이 홀짝 뺏겼군. 아뜩하였다. 몸 다친 데 없으니 다행이디. 그래 언제 그랬어? 그저께로군. 그럼 그저께까지는 어디 있었어? 아니 그저께인가? 그 첫날은? 그 첫날이야 고을 있었디. 고를 모탈에 사흘 나흘씩 있었어? 춥다. 남편은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내려 폈다. 봉변했으면 왜 곧 집으로 오디 않았소? 한잠 자야겠군. 남편은 그냥 옷을 입은 채 자리도 안 펴고 이불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까지 푹 썼다. 배고프디 않소? 찬밥밖에 밥도 없는데. 남편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답도 않는다. 곰내는 기가 막혔다. 봄에 상한 데 없는 모양이니 그 편은 마음이 놓이지만 1년간의 정성과 커다란 희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 딱 기가 막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남편의 곁에 갓난애를 업고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망연히 앉아 있었다. 지금 잃어버린 그만큼을 다시 만들려면 1년 남아를 다시 공을 들여야 하겠고, 그러고도 풍년이 계속되고 우환이 없고 다른 아무 고장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노력도 노력이오니와 과거에 들인 공과 노력이 그렇게도 맹랑이 꺾어져 나가니 지금 같아서는 눈앞이 아득할 뿐이지 새 용기가 생길 듯 싶지를 않았다. 무심증 한숨만 기다랗게 나오고 하였다. 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퍼졌다. 곰내의 서방 안서방은 아내에게 나락을 맡아가지고 고을로 가서 팔아서 투전을 하여 홀짝 잃어버렸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갈 면이 없어서 불안당을 만난 듯이 옷을 모두 찢고 험상스러운 꼴을 해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을 앓는 신용까지 하였다. 이런 소문이었다. 그러나 하도 작고 다른 데로 통한 길이 없는 마을이라 서로 쉬쉬하여 그 소문은 곰내의 귀에까지는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은 있건 말건 춘경 경기에는 또 금년의 생활을 위하여 곰내는 남편을 독촉하여 벌에 나섰다. 금년 봄에는 빈약 하나마
다쳐 약간을 장만하려는 것이 꿈으로 돌아간 것이 기막히기는 하나 작년의 실패를 금년에 회수할 생각으로 더욱 용기를 돋우어 가지고 나선 것이었다. 저 밭을 사리라. 찬바람을 무릅쓰고 갓난애를 업고 몇 번을 돌본 그 밭을 먼 발로 바라볼 때 입맛이 썼다. 금년은 꼭 그보다 나은 땅을 장만하고야 말겠다고 스스로 굳은 힘을 썼다. 그러나 이 봄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다른 데가 보였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틈을 엿보아 몰래 빠져나간다. 빠져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몰래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슬슬 피하지만 가까이서 맡으면 약간 술래가 나고 하였다. 어디 갔댔소? 아내가 이렇게 물으면 남편은 너무 졸려서 수수밭 고랑에서 한잠 잤군 하면서 사뭇 졸린다는 듯이 기지개를 하고 하였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곰내도 마지막에는 종래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날 이날은 꼭 잡으리라 하고 눈치만 엿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엿보느라니까 슬금슬금 눈치만 보다가 밭이랑 속으로 몸을 감추어 버린다. 일항으로 숨어서 가는 남편을 곰내는 먼 발로 뒤를 밟았다. 남편은 밭골을 다 지나서 마을 어귀까지 이르러서 한 번 뒤를 돌아본 뒤에 어떤 술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곰내는 쫓아갔다. 울리로 돌아가면 뒷뜰에 있다. 곰내는 뒷뜰로 돌아가서 낫가리 뒤에 숨어서 엿들었다. 방 안에서는 상을 갖다 놓는 소리며 술잔 소리도 들렸다. 부어라 먹어라가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그 가운데는 계집의 소리도 섞였다. 곰내는 좀 나섰다. 아내 소리도 좀 듣고 싶었다. 그때 마침 남자의 소리로 떡돌에 눈코 그린 거 알아있니? 계집의 소리로 그만두소. 안상 성나겄소. 사내 소리로 이 자식아 거기다가 아이를 만들 생각이 나던. 계집의 소리로 방상은 눈 뜨고 잡니까? 눈 감고야 곱고 미운 걸 아나. 눈 감고라도 아이만 들어섰으면 됐디. 곰내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직한 사람은 노염도 더 크다. 잠든 애를 집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양팔을 높이 걷었다. 다음 순간 문을 박자면서 안으로 뛰어들었다. 들어서는 발 아래에 계집이 있었다. 계집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움켜잡았다. 그 곁에 남편이 있었다. 오른손으로 남편의 멱을 잡았다. 다른 사내는 문을 차고 도망쳤다. 이놈의 엠나이! 뭐이 어쩌고 어째? 계집의 머리채를 움켜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남편의 이마를 받았다. 그러고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계집의 면상을 받았다. 그래! 떡돌에 맞아봐라! 이름처럼 곰같이 성난 그는 곰같이 좌충우돌하였다. 약골의 남편, 술장사 계집 모두가 이 성난 곰을 당할 수가 없었다. 여보, 마누라! 내가 떡돌이디 왜 마누라야? 내가 언제 그럽디까?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라 불리는 것은 곰내의 생전 처음이었다. 성난 가운데 반가웠다. 내가 떡돌이면 넌 떡매가? 여보 마누라, 내가 언제 그럽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를 왜 험굴할까? 방금 한 건 뭐이고? 그러나 곰의 울뚝벨은 벌써 삭은 때였다. 마누라, 내가 하도 목이 텁텁해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려고 왔더니 그 망할 놈이 그런 소리를 하는구만. 나도 분해서 그 놈들하고 한판 해볼래는데 마누라 잘 왔소. 내 속이 시원하군. 이 엠나이 매 맞은 게 알끈하디. 그게 무슨 소리라고 그냥 한담. 자, 갑시다. 우리 장손이는 어디 있소? 이리하여 내외는 그 집에서 나왔다. 그날은 무사히 평온하게 일을 끝장지었다. 그러나 남편의 못된 버릇은 좀채 고쳐지지 않았다. 본시 곰내와 만나기 전부터 깊이 젖었던 버릇이었다. 곰내와 만난 뒤 한동안은 스스로 근심함인지 혹은 새 아내를 맞은 체면상 억지로 참음인지 또는 새 아내가 무서워서 그만둠인지 한동안은 못된 데 다니는 버릇이 없어졌다. 그렇던 것이 곡식을 팔러 고을에 들어간 때 우연히 또다시
접촉을 하기 시작하여서 그 뒤에는 집에 돌아와서도 틈틈이 아내의 눈을 기이면서 그 방면으로 다녔다. 한번 술집에서 들켜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아내를 달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아내를 속여서 자기는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잠깐 돌아가겠다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자기는 술집으로 다시 돌아섰던 것이었다. 그 뒤에도 돈만 생기든가 안 생기면 아내의 주머니를 뒤져서까지라도 틈틈이 그 방면으로 다녔다. 그것으로 아내와 싸우기도 수없이 싸웠고 기력이 약한 그는 싸울 때마다 아내에게 눌려서 숨을 헐떡거리며 다시는 쇠아들 치고 그런데 안다님하고 맹세하고 하였지만 그 맹세를 하면서도 어디 비어져 나갈 기회나 틈새를 생각하는 그였다. 그들의 살림은 나날이 빈약해가고 나날이 영락되어 갔다. 못된 곳에 출입하는 도수가 잦아가면서 남편은 일손은 다시 잡지 않았다. 못된 데 출입하는지라 돈 쓸 때가 더 많아진 그는 어떤 때는 아내를 달래고 어떤 때는 속이고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훔치기까지 해서 제 용을 썼다. 아내는 살을 깎고 뼈를 알아가면서 일했다. 남편이 다시 일터에 나서지 않는지라 남편의 노력까지 저 혼자서 맡아서 하였다. 푼푼히 돈이 앞설 때도 있었다. 남편만 없으면 좀 앞세워 놓고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불가사리 남편이 등 뒤에 달려있는지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떡을 꺼냈다. 목이 메고 텁텁한 위에 속조차 심란하여 먹기 싫은 것을 장난삼아 한 입도 입먹고 있노라니까 무엇이 곁에서 쫑알쫑알한다. 그쪽으로 돌아보니 여남은 살집 난 사내애가 하나 자기더러 무엇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무얼? 나 떡 하나. 조떡을 하나 달라는 것이었다. 곰내는 어차피 자기도 먹기 싫은 위에 그 애가 매우 시장해 보이므로 큼직한 것 2덩이를 주었다. 그랬더니 그 애는 단숨에 2개를 다 먹었다. 또 하나 달란? 그 애는 머리를 끄덕끄덕하였다. 또 2개를 내주었다. 그 애는 하나는 단숨에 또 먹었지만 나머지 1개는 절반만치 먹고는 더 못 먹겠는지 멈추고 만다. 더 먹으렴? 아, 배불러. 너 조반 못 먹언? 그 애는 머리를 끄덕였다. 왜? 오만이가 안 해주던? 오만이 죽었어. 가엾어. 아버지도 없고 아바진 술만 먹다가 어디 갔는지 나가고 말았어. 나 혼자야. 곰내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등에서 쌕쌕 잠자는 아이를 황급히 앞으로 돌려 안았다. 머리를 숙였다. 자기의 머리로 사랑하는 아이의 뺨을 문질렀다. 아버지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남이로구나. 술값 1원은 아끼지 않되 어린애 사탕값 1전은 아끼는 자기의 남편.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이 아이가 산다. 어떤 일이 있든 어떤 곤경이 있든 결단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 내가 넘어지면 이 아이까지도 아울러 넘어진다. 야, 당손아, 넌 뭘 가지고 싶으니? 넌 뭐 먹고 싶으니? 아무개나 네 마음에 있는 걸 말해라. 잠자는 아이였다.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그 뺨을 부벼대며 물었다. 어린애는 깨면서 제 눈 딱 맞은 편에 어머니의 얼굴이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한 듯이 기다랗게 기지개를 한다. 예, 곰내는 거지 아이를 돌아보았다. 너도 엄마 아빠 다 없으니 오죽 궁진하고 출출하겠니? 나하고 가자. 네, 너 먹고픈 거, 가지고픈 거 다 사줄래. 이리 오너라. 자기의 아들을 앞으로 돌려 안아 그 보드라운 뺨에 자기의 뺨을 부벼대며 거지애를 달고 시장 쪽으로 향하여 갔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행복합니다. 당신께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지요? 고운 꿈 꾸세요.